부실한 식사. 왜 인간은 여러 동물과 달리 비타민 C, B, B12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 아연 등등 빈혈에 걸릴까? 책방이나 도서관을 무시 인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음식 식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은 걸 놀라게 된다. 다양한 음식을 먹으라는 전설을 귀에 달고 산다. 채소를 충분히 먹어라. 등등등등을 먹어라. 건강 보조식품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보조식품 산업이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건강 건조 식품에는 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비타민과 무기 정말로 들어있다.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먹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항상 제대로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따금 인위적으로 넣어줄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우유 마시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혀들어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칼슘이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충분한 양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거대한 식생활과 우유를 만들어내는 서희의 식생활을 비교해보자. 소는 풀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있다.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맛있는 우유와 기른 고기를 만들어낸다. 소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곡류, 과일, 섬유질, 육류, 유제품 없이도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일까? 소는 제쳐두고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의 식단이 얼마나 단순한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게살에는 고기와 쌀이 전부이다. 채소도 과일도 비타민 보충제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개는 이렇게만 먹고도 잘 살며 과식만 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간단하다. 잘 먹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세상 어느 동물보다도 식성이 까다롭다. 다른 동물의 몸에서는 만들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것도 많다.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필수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괴혈병, 비타민은 필수 미량 영양소이다. 이것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분자와 이온으로 만일 섭취하지 못하면 병에 걸려서 죽는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다른 분자를 도와서 체내에서 핵심적인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이를테면 비타민 C는 8개 이상의 효소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 3개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다. 이 효소들은 우리 몸에 들어있지만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을 만들지 못한다. 효소가 일을 못하면 우리는 병이 걸린다. 비타민 C가 필수로 분류되는 것은 증류에서가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서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식이비타민과 해당 결핍증을 레티놀, 별명 레티놀, 티아민, 각기명, 리보플라빈, 결핍증, 니아신, 필로그라, 아스코르빈산, 계일병, 콜레, 칼시페럴, 골병, 골다공증 등등등등 만들 비타민C 말고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비타민 D, A, 또 A, B, C, D, E가 비타민 K나 또 Q와 같은 다른 점이다.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비타민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섭취의 측면에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느 비타민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특정 비타민을 만들지 못하고 음식물로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이 아주 나빠질 수 있다. 이번에도 비타민C가 좋은 예이다.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16세기 아메리카 대륙 이야기를 먼저 배운다. 뱃사람들을 통해서 괴혈병을 예방하려고 감자나 라임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생생하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끔찍한 원인은 비타민C 결핍이다. 비타민C가 없으면 세포의 기질의 필수 성분인 콜라겐을 만들지 못한다. 세포의 기질은 마치 세포 골격처럼 모든 장기와 조직의 형태를 구조를 부여한다. C가 없으면 세포와 기질이 약해지고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각종 구멍에서 피가 나고 몸이 말 그대로 부서진다. 괴혈병은 인체가 쓰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서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은 고기와 쌀만 먹으면 괴혈병이 걸리지 않을까? 그것은 직접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동물이 비타민C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대개는 간에서 만든다.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필요가 없다. 비타민C를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동물은 기니 피그와 과일 먹이 박쥐를 제외하면 인간과 영장류가 유일하다. 이것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간이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었을까? C 합성에 필요한 유전자는 모두 남아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돌연변으로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망가진 유전자의 이름은 굴로이며 비타민C 합성의 핵심 단계를 담당하는 효소를 암호화한다. DNA. 굴로 유전자는 아직도 인간 유전체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유전체에 여전히 들어있고 암호의 대부분이 여러 동물과 똑같지만은 몇 가지 핵심 부위가 돌연변을 일으킨 것이다. 자동차의 점화 프로그램을 제거했다고는 할까? 그래도 자동차는 여전히 자동차이다. 보면은 자동차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선사시대의 굴로 유전자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무작위 돌연변이 때문에 점화 프로그램가 없어진 것이다. 진화적인 시간을 보면은 무작위 돌연변이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대개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이따금 유전자의 정턱으로 한 방 먹이기도 한다. 이런 일이 나면 대개 유전자의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피해가 발생한다. 치명적인 돌연변이는 보유자가 죽으면서 인구 집단에서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 뭐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치명적인 돌연변이를 겪은 영장류가 유인이도 비타민C를 먹이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녀석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 먹이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C 합성 능력을 잃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영장류의 조상이 굴로 유전자의 돌연변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먹이를 통해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는 우림기후를 떠나지 않았다. 영장류가 이런 서식처를 선호한 것은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은 원인이자 결과이다. 어쨌든 유전자를 돌연변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쉽지만 고치는 것은 훨씬 어렵다. 굴로 유전자가 망가진 것은 영장류만이 아니다. 동물이 몇 좀 더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몸은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은 여러 동물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에서 비타민C를 흡수하는 효율을 높여서 이를 보충하려고 했다. C를 만드는 동물이 먹이에서 비타민C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비타민C를 풍부한 음식물을 먹는 법을 알아냈고 또 C를 뽑아내는 능수하더라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설계는 여전히 부실했다. 그 밖의 필수인 비타민도 비타민C 못지않게 말썽을 벌릴 수 있다. D를 예로 보자.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비타민 D의 형태는 완전 활성이 아니어서 간과 신장에서 처리해야만 쓸 수가 있다. 햇볕을 충분히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이 생성되지만 이 또한 처리하여 활성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식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거나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젊은 사람은 고루병에 걸릴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 더 질병도 푸석푸석하고 변형되는 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가 있다. 비타민 D. 고루병. 자, 티아민, 리보필라민, 니아신, 콜린, 판도덴산, 피리독신, 어시틸, 엽산, 카발라민. 둘째, 현대적인 생활방식과 식단 때문에 비타민 D를 항상 충분히 섭취 못하고 있다. 문명에 가져다준 혁신은 고루병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음식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선이나 고기, 달걀을 최소한 어느 정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고기와 달걀을 얻으려고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고루병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종합 비타민제 병에 포함된 나머지 비타민은 어떨까? 상당수는 비타민 B군에 속한다. 가장 알려진 비타민 B 결핍증은 코발라민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B12와 관계가 있다. 완전 채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들 이 비타민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12. 따라서 고기 유제품, 해산물, 절지동물, 기타 동물성 그리고 비타민 D를 통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다. 초식동물은 어떨까? 많은 동물이 식물만 먹고 살지만 식물에는 비타민 B12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모든 동물은 비타민 B12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소양말을 비롯한 수천 종의 초식동물은 어떻게 해서 빈혈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 답은 직접 만든다는 것이다. 직접이라기보다 대장에 있는 세균이 비타민 B12를 대신 만들어준다. 포유류의 대장이 세균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세균은 동물세포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에서 하는 세균세포의 수는 여러분 몸 전체의 인체세포 수보다 많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몸속에 세포보다 세균이 더 많이 들어있다. 세균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비타민 K는 장내 세균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장에 흡수하기만 하면 된다. 장에서 비타민 K를 만들어주는 세균이 있는 한
비타민 G나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 비타민 B12도 비타민 K와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을 만들기는 하지만 음식물을 통해서도 섭취해야 한다. 왜 그럴까? 여기에 설계의 결함이 있다. 세균이 비타민 B12를 만드는 것은 대장이지만 우리는 대장에서 흡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것은 소장이다. 그런데 소장은 대장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경이로운 장내 세균이 비타민 B12를 만들어줘도 우리 소화관의 설계가 부실한 탓에 비타민 12는 전부 병기로 지켜낸다. 궁금해야 할 거 말해두는데 자신의 똥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장 배관의 불실하여 비타민 B12가 필수 식이 비타민이 되었지만 모든 초식동물은 다행히도 이 분자를 번거롭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유명한 결핍증은 각기병으로 이 질병은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이 결핍되어서 생긴다. 티아민은 몸속에서 여러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가용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티아민이 부족하면 신경손상, 근무력, 심장기능 상실을 겪을 수 있다. 놀랍게도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을 우리는 직접 만들지 못한다. B12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B1도 음식물에서 얻어야 한다. 또한 B12가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도 B1을 만들지 못한다. 오로지 세균과 대다수 식물, 일부 균류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결함은 동물 친구들 모두에게 있다. 동물은 결코 각기병에 걸리지 않으나 사람은 각기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것이다. 다른 동물이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비타민 B1이 먹이사슬의 맨 아래층에 있는 각종 식물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이 많은 광합성 세균과 원생 생물이 비타민 B1을 만들고 이들로부터 먹이사슬이 시작된다. 거대한 대왕고래처럼 여가 섭식을 하는 동물은 플랑크톤을 직접 먹으며 육식성 어리와 포유류는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을 잡아먹는다. 어느 경우이든 B1을 섭취하게 된다. 무태수와 마찬가지이다. 많은 육상식물은 B1이 풍부하기 때문에 초식동물의 식이 필요량을 충족하며 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이 육식동물은 최상위 포식자가 잡아먹는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이 있다. 물론 우리는 식물도 먹지만 말이다. 근데 왜 사람은 여러 동물과 달리 각기병에 걸리는 것일까? 답은 식품 가공에 있다. 인간은 농업을 발명하고 개량하면서 맛과 보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식품의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전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양소는 식물 전체의 골고루 펴져 있다. 이를 때는 감자와 사과나 비타민 A와 C의 대부분이 껍질에 있어서 껍질을 깎으면 이 영양소가 없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쌀의 왕교. 도정하지 않은 현미는 비타민 B1이 풍부하다. 생쌀을 도정하면 말려서 몇 년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데 쌀을 주식을 하는 아시아에서는 이 농업적인 혁신 덕분에 기근이 부쩍 줄었다 하지만 쌀을 도정하면 비타민 B1이 사실상 모두 제거된다. 이것은 아시아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B1이 부족한 쌀을 먹어도 비타민 B1이 풍부한 고기와 채소로 이를 보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인구의 절대 다수에게 각기병은 수천 년간 거슬병이었다. 가난한 오지 마을에서는 아직도 이 각기병이 골치병이다. 엄진히 말해서 인간의 설계하자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문명의 여명기 이후만 발명했고 우리 자신의 혁신에서 비롯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각기병은 인류의 종으로서 계속 발전하다 보면 우리의 진화의 한계가 어느 식으로 완벽한지를 또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농업과 원예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명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각기병의 창궐을 낳은 바로 그 기술 덕분에 인류는 수렵 체질 생활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인구가 급증한 것은 보듯이 인류는文明 덕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각기병은 우리의 조상이 자신도 모르는 튼 거리였다. 식이질량을 가용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화학적인 기능 필요의 분자 하나를 자신의 몸을 만들지 못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각기백리 기술과 문명의 대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비타민을 직접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노동집약적인 과정이다. 비타민은 복잡한 생체 분자로 그 중에 천능수는 여러 분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놀랍고도 독특한 구조를 이룬다. 비타민을 만들려면 인체는 효소를 총리로 하는 정교한 화학 반응 경로가 필요하다. 게다가 효소 하나하나는 유전자로 암호화되어야 한다. 이 유전자들은 보존되고 세포 분열시마다 정확히 복제되고 단백질로 전소되고 수요와 공급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 거대한 대세 체계에서 오는 생물이 필요한 비타민을 합성하는 데에 드는 열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로도 아니다.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일부 생물의 비타민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먹이로부터 섭취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하기는 일리 있는 생각이다. 음식 우물에 비타민C가 이미 들어있는데 무더러 그 고생을 해가며 만들어야 하겠는가. 하지만 필수 비타민이 필요 없어졌다고 해서 이를 합성할 능력까지 버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극히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영원히 그 음식물에 얽매일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한 번만 가지면 고치기 힘들다. 저 논리는 필수 아미노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미노산은 구조가 간단해서 세포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아미노산을 만들지는 못한다. 모든 아미노산을 만들지는 못한다.